감동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의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도장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평소라면 구수한 인삼차 향이 가득했을 도장 안에서 바닥에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이미 차가워진 손끝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사가 심장마비라고 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도장을 지키시다 떠나신 김민수 할아버지, 저의 유일한 친구이자 스승을 그렇게 보내야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고등학교 1학년 제이슨 브라운입니다.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계 2세신데 두 분 다 바쁜 직장인이셨어요.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되셨던 부모님은 8살 때 저를 할아버지의 태권도장에 보내셨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김민수 할아버지는 친손자처럼 저를 돌봐주셨고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절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할아버지는 이곳에 첫 태권도장을 여셨다고 해요.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란다 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매일 새벽 5시 할아버지와 저는 도장에서 만났죠. 발차기 하나, 품새 하나를 가르치실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정신을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태권도 동작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해.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법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예절, 문화, 정신을 몸으로 배우게 하신 거였죠. 장례식장은 한국식으로 꾸며졌습니다. 향불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낯선 한복을 입은 노인들이 오가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입으시던 도복 모양의 수의를 보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더 효도하지 못해서. 한국말로 더듬거리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선생님께 지적을 받기 일쑤였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도복을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현실을 깨달은 뒤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 속에 숨어버리곤 했어요.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변호사인 어머니는 저의 이런 모습을 걱정하셨지만 너무 바빠서 깊이 신경 쓰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 나이 때는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씀만 반복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구멍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특히 밤이 무서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할아버지의 도장 간판을 비추던 모습과 겹쳐 보일 때면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 훈련을 마치고 마시던 따뜻한 보리차, 품새를 마치고 나면 등을 두드려 주시며 칭찬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한국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던 눈빛까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하지만 그곳은 이미 제가 알던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낡은 태극기는 사라지고 대신 화려한 네온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스터 리의 쿵푸앤드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죠. 도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도장 냄새 대신 새로운 에어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자리에는 중국계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리 샤오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자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와, 제이슨. 내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나도 옛날에 김 관장님께 태권도를 배웠거든. 리 샤오롱의 말에 잠시 희망이 생겼지만 곧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던 예의 바른 인사도 없었고 도장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도장 한쪽에는 용 그림이 크게 걸려 있었는데 이건 분명 할아버지 생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도장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일 뿐이었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비 오는 날이면 늘 하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따라 그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빗방울이 창가에 맺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도장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도장을 찾았습니다. 리 샤오롱은 도장 한가운데서 수련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대 중국 무술에서 발전한 기술입니다. 태권도의 뿌리죠. 리 샤오롱의 말이 귀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태권도를 중국 무술의 한 갈래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도장 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할아버지 시절에 소박하고 정갈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태극기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대신 용이 그려진 현수막이 도장 전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와, 제이슨. 리 샤오롱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소리쳤어요. 내 할아버지와 나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 내가 젊었을 때 이 도장에서 수련했거든. 김 관장님은 나를 아들처럼 여기셨지. 리 샤오롱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리 샤오롱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리 샤오롱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이슨, 내가 이 도장에서 다시 수련하면 좋겠어. 할아버지도 분명 그걸 원하셨을 거야.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의 도장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 건 어떻게 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 샤오롱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관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도장을 맡기신 거야. 문서도 다 있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할아버지는 도장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상우입니다. 김민수 관장님의 제자이자 국기원 사범이에요. 박상우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리 샤오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도장이 많이 변했네요. 박상우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관장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도장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리 샤오롱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박 선생님, 시대가 변하면 도장도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라고요.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수 관장님은 평생 태권도의 정신을 지키며 사셨어요. 이윤을 위해 도장을 운영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도장의 정체성을 바꾸시다니. 리 샤오롱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정당하게 이 도장을 인수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든 제 자유죠. 그때 박상우님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김 관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유품들입니다. 관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도장의 미래를 걱정하셨죠.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서류들 중에는 할아버지의 친필 편지도 있었습니다. 박상우님은 그 편지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상우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도장을 부탁한다. 제이슨에게 진정한 태권도를 가르쳐다오.
이 아이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태권도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죠. 리 샤오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미 도장은 제 소유고 합법적인 계약이. 박상우님이 말을 자르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김 관장님께서 국기원에 제출하신 도장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관장님은 도장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꼭 쥔 채 일어섰어요. 리 샤오롱 씨, 이 도장은 할아버지의 일생이에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이 도장을 통해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걸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할아버지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상우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이슨, 내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리 샤오롱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다투어 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업이 있으니 실례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리 샤오롱의 뒷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상우님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이슨,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진정한 태권도를 가르쳐 주마.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도장 앞에서 박상우 사범님을 만났습니다. 제이슨, 준비됐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닮았다고 생각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도장 문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도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마음가짐부터란다. 박상우 사범님의 첫 가르침이었어요. 빗자루를 쥔 제 손이 부끄러웠지만 묵묵히 따랐죠. 리 샤오롱이 걸어둔 화려한 장식들을 떼어내고 할아버지 시절의 소박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태극기를 다시 중앙에 걸고 도장 앞마당에 잡초도 뽑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박상우 사범님은 기본부터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서기 자세부터 시작해서 한 동작 한 동작을 꼼꼼히 봐주셨죠. 내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 기본이 단단해야 끝까지 간다고. 사범님의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도장에서 울리는 구령 소리는 점차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장으로 달려왔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수련에 매진했어요. 박상우 사범님은 할아버지만큼이나 엄격하셨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인내라는 한자를 아니? 어느 날 사범님이 물으셨어요. 참을인 견딜네. 이 두 글자가 태권도의 정신이야. 발차기 연습에 지쳐 투정 부리던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죠. 내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셨단다.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신 거지. 점차 도장에는 새로운 수련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10명, 20명으로 늘어났죠. 박상우 사범님은 수련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우리의 정신을 담은 문화란다. 사범님은 종종 태권도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1955년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태권도가 만들어졌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술이 됐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셨던 이유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도장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특별한 유대가 생겼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도와가며 수련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특히 마이크, 사라, 데이비드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우리는 수련이 끝난 후에도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야, 제이슨.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마이크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도장 한 켠에 걸린 할아버지의 옛 사진들을 보고 한 말이었죠. 맞아,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자랑스러워. 사라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련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박상우 사범님은 품새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태극 일장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의미해. 각각의 동작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동작들이 이제는 깊은 철학으로 다가왔죠. 특히 새벽 훈련이 기억에 남습니다.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시작하는 수련은 고됐지만 그 속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사범님의 말씀대로 호흡을 정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죠.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느 날 사범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태권도인이 되어가고 있어.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면 뿌듯해 하실 것 같았죠.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 연습할 때면 가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거야, 제이슨.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더 힘을 내서 수련했죠. 이제는 알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건 단순한 무술이 아닌 삶의 길이었다는 걸.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학교 성적도 올랐죠. 부모님도 제 변화를 알아채셨나 봅니다. 아들 요즘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태권도의 참된 정신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단순히 발차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나누는 일이겠죠. 박상우 사범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상우 사범님은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주셨어요. 제이슨, 한 달 뒤에 시애틀 지역 태권도 대회가 열린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매년 이 대회에 우리 도장 수련생들을 출전시키셨어. 우리도 나가보지 않겠나? 사범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가 될까 걱정도 됐지만 할아버지의 도장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시애틀 지역 태권도 대회 당일 체육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상우 사범님은 제 도복깃을 바로 잡아주시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이슨,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배운 태권도의 정신을 보여주거라. 할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죠. 그러던 중 대회장 한켠에서 리 샤오롱의 새로운 도장 수련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웨이강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천웨이강은 도복 위에 검은색용 문양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었죠. 리 샤오롱의 도장을 상징하는 의상이었습니다. 어이 제이슨. 천웨이강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가 대진표에서 만나게 됐더군. 기대하고 있어.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고수하는 그 캐캐묵은 태권도, 오늘 내가 확실히 보여주지 진정한 무술이 뭔지. 예선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그리고 박상우 사범님께 배운 대로 정확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태권도는 내 마음의 거울이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임해야 해. 반대편 코트에서는 천웨이강의 경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의 발차기는 강했지만 거칠었고 상대를 제압하는 데만 집중한 듯 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쿵푸의 동작들을 뒤섞어 사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결승전, 저와 천웨이강이 마주 섰습니다. 심판이 시작을 알리자마자 천웨이강이 강하게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의 동작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규정에 없는 기술들을 마구 섞어 사용했죠. 관중석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런 식의 경기는 태권도가 아니야.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천웨이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한 공격을 이어갔죠. 저는 침착하게 방어하며 기회를 엿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거란다. 그때였습니다. 천웨이강의 반칙성 발차기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심판이 경고를 주었지만 이미 상처는 났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참을인 견딜네. 박상우 사범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자의 의미를 되새겼죠. 경기는 계속됐고 천웨이강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페이스를 잃지 않았어요. 정확한 블로킹과 카운터로 대응했죠. 관중들은 점점 제 편이 되어갔습니다. 절제되고 정확한 태권도의 움직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라운드 천웨이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통 태권도를 보여주자 그의 공격은 점점 더 산만해졌어요.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천웨이강이 금지된 던지기 기술을 시도했죠. 그 순간 관중석이 술렁였고 심판은 즉시 실격을 선언했습니다. 승자 청코너 제이슨 브라운. 심판의 선언이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하기보다는 천웨이강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경기였어요. 천웨이강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죠. 시상식이 끝나고 박상우 사범님이 다가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사범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오늘 너는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게 아니라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보여줬다. 대회장을 나서는 길에 리 샤오롱과 마주쳤습니다. 리 샤오롱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내 할아버지의 진정한 제자로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옆구리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오늘 제가 보여준 건 단순한 겨루기 실력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가르치신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장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여기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들이 건넨 서류를 보는 박상우 사범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얼마 뒤 리 샤오롱이 나타났습니다. 아, 벌써 오셨나요? 리 샤오롱의 말투에서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사실 이 건물은 더 이상 도장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재개발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 샤오롱이 자르듯 말했죠. 제이슨, 이제는 추억에서 벗어날 때도 됐잖아. 시대는 변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도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옛 연습실이 떠올랐어요. 그곳엔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캐비닛이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중요한 물건은 항상 여기 보관하셨어. 박상우 사범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여러 권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죠. 1963년 시애틀 최초의 태권도장 개관식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현지 신문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진첩을 넘길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1960년대 이민자들이 겪던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굴하지 않으셨더군요. 도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한인 이민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주말이면 도장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모임도 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 도장에서 수련한 제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각계각층의 리더들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들의 편지에는 한결같이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범님,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박상우 사범님도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사범님의 말씀에 저는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박상우 사범님은 도장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고 그들은 기꺼이 힘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죠. 지역 신문에도 도장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인 사회가 먼저 움직였어요. 60년 전 이민자의 꿈이 시작된 이곳을 지켜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죠. 놀랍게도 천웨이강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천웨이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도장을 지키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60년 전 한 이민자가 심은 꿈의 씨앗이에요. 그 꿈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자들이 한 명씩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특히 1980년대에 이 도장에서 수련했던 마이클 존슨 판사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문화의 가교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리 샤오롱도 공청회장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리 샤오롱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저도 이 도장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마침내 도장은 아시아계 이민자 문화유산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고 오히려 도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거리 조성이 결정됐죠. 캐비닛에서 발견한 마지막 사진 한 장이 가장 마음에 남아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어린 시절 처음 도장으로 데려오시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의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온 도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네요. 김민수 태권도 명예기념관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도장은 이제 단순한 수련장이 아닌 시애틀의 문화 명소가 되었어요. 리 샤오롱의 위조된 단증 사건이 밝혀진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국기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고 리 샤오롱이 태권도 유단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진정한 태권도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네요. 리 샤오롱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도장을 떠났죠. 놀랍게도 천웨이강은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진정한 태권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이슨 씨처럼요. 천웨이강의 눈빛은 진실됐어요. 박상우 사범님은 흔쾌히 받아주셨죠. 태권도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그게 바로 김민수 관장님의 정신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주말마다 어린 수련생들을 가르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치시던 그 마음으로 한 동작 한 동작을 정성껏 알려주고 있어요.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무도입니다. 예의와 절제를 배우는 우리의 전통 문화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도장은 점점 더 특별한 공간으로 발전해가고 있어요.
태권도 수련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교실도 열었습니다. 한글 수업, 한국 역사 강좌, 심지어 김치 만들기 교실까지 있죠. 주말이면 이곳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태권도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수업을 들은 현지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품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설명해주면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하죠. 이게 바로 K무도의 힘이구나.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가슴이 뿌듯해져요. 천웨이강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수련생들에게 태권도의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천년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걸요. 천웨이강의 말에 박상우 사범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죠. 할아버지의 도장은 이제 CNN, BBC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꿈이 만든 문화의 가교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이곳에서 배워가고 있죠. 어느 날 도장을 찾은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진정성이죠. 우리는 단순히 무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5천년 한국의 혼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박상우 사범님은 이제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뿌듯해 하십니다. 내가 바로 김민수 관장님이 꿈꾸시던 진정한 계승자로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면 제 가슴 한켠이 따뜻해져요. 피부색도 국적도 다르지만 제 안에는 분명 할아버지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도장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련을 시작하기 전 저는 그 사진 앞에서 깊이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의 태권도가 이제는 세계인의 가슴속에서 꽃피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기원 원장님이셨어요. 이곳은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정수를 전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원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뭉클해졌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제가 받은 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태권도의 정신,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할아버지의 꿈이 여기 시애틀에서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장에는 희망의 함성이 가득합니다. 태권 하는 구령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확신해요.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저희가 잘하고 있죠. 감동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